네, 안녕하세요. 산업책방에서 22번째로 진행하게 될 책의 제목은 나이 서른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입니다. 3,000권? 아니, 300권도 아니라 3,000권? 저도 책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많은 편이라 세 자릿수의 책은 읽은 것 같은데 3,000권이라 그것도 30살에? 제목이 참 호기심동하지 않나요? 그래서 전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독서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독서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하는지, 독서의 힘이 과연 무엇인지, 왜 많은 책을 읽고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독서를 통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두루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독서법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20대에 다독이 중요한지에 대해 경험을 통한 방법들을 풀어냈어요. 저자는 20대 시절 독서와 다큐멘터리 오타쿠, 매니아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책은 모든 사람의 생각 모음집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선조들이 한 이야기도 있고 세상을 살면서 온갖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생각이라는 형태로 책에 기록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에는 나의 문제를 포함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것을 보면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되어요. 이상민 저자는 2004년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책 바로 뭐냐면 10년 후 한국 공병호라는 책을 읽고 언제가 되었든 간에 나도 책을 집필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책을 읽으며 책을 쓸 수 있다는 직감이 본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구본능 느낌 나게 말이죠. 아마 구본능이 가수죠, 그죠? 자, 좀 제가 또 개들 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백산맥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 역시 화려한 글과목이라는 책에서 작가가 되려는 사람은 책을 보면 이 정도의 책은 나도 집필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저도 작가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책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끔씩 생각을 해보는데 듣던 중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민 작가는 책을 보면서 글을 쓰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며 나도 글을 잘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다고 해요. 이것은 만용이 아니라 저자가 느끼는 순수한 동물적 본능, animal spirit에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단기, 영단기라는 학원 브랜드로 유명한 STN 컴퍼니 아시나요? SN 컴퍼니는 앞의 공단기, 영단기 학원들의 모회사이고요. SN 컴퍼니에는 전한길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전한길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자를 후원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상민 저자가 책을 쓰기 전에 말이죠. 저자는 전한길 선생님에게 신세를 지며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한길 선생님께서 내 경영 실패기를 책으로 엮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이상민 저자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8년 7월 첫 책을 집필하게 되어요. 당시 저자는 책을 집필하기 위해 집에 있는 책 300여 권을 학원으로 옮겨왔고 대표이사 손주은에 대한 자료 A4 용지 8,000장 분량을 프린트해서 읽었습니다. 또 관련 도서 300여 권을 새로 구입해 4개월 동안 읽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저자는 집필을 끝마쳤습니다. 그때 집필한 손주은 씨의 책은 그의 반대로 출간되지 못했지만 2011년 전한길 선생님이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한 결과 몇몇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쓴 나의 실패기라는 제목으로 2011년에 출간되었어요. 책 한 권을 완성하면서 작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카피던스를 가지게 된 것과 동시에 아따 내가 내공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책만 읽고 사는 철저한 독서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저자는 말이죠. 저자는 수없이 많은 경제 경영서를 읽고 인문서를 탐독했지만 결국 모든 책의 본질은 같다라는 점이 그가 많은 책을 보고 또
책을 쓰면서 깨달은 점이라고 해요.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실용서이든 경제경영서이든 인문서든 모든 책은 인생과 인간, 사회를 논한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한다. 또 따라서 모든 책은 본질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고 인간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독서와 집필을 통해 저자가 깨달은 모든 책의 지향점이라고 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반드시 큰 충격을 받아요. 좋은 책, 양서라면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은 듯한 경험을 하게 되고 나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병을 앓는 시간을 일컫는 명현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책은 근본 원리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인생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큰 틀이나 어떤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 후 직접 현업, 즉 실무로 뛰어들어 공부를 해야 해요. 직접 현장에서 진짜를 겪으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독서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유연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공부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공부예요. 다큐멘터리나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매체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고 세상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사업의 아이디어도 다양한 자료에서 나와요. 대체로 사업은 통찰에 의해서 실행되지만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학습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알아야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 속에서 통찰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양한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독자들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서 저자가 성공한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올시다입니다. 그들의 방법들은 그저 힌트예요. 힌트를 바탕으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은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에요.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을 추천하지만 직접 만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유명인이 아니어도 되니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선은 그들을 만나 인생에 대한 힌트를 얻고 그를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어요. 책으로 얻는 간접 경험은 발로 뛰어서 얻은 직접 경험보다는 못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 비춰진 모습과 실제 모습이 상반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인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정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되 그들의 단점을 보며 나를 돌아보고 장점은 적극적으로 배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책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것은 지식인의 비애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줄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쓸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예외 정도가 한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약간 악서, 그죠? 양서 말고 이런 굉장히 사람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통찰력이 있는 글을 썼는데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둔주론이 좀 클래식 고전으로 좀 이렇게 칭송받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직원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조직에서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내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음을 독자들도 인지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짜 독서는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어야 해요. 물론 이것은 나를 희생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도 잘 살아야 해요. 그러나 나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두를 보고 가야 해요. 책을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책을 봐서 해결된 문제라면 아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책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답 역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찾았다고 해도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착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노력하면 잘 된다는 것도 맞지만 노력을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난도의 위대한 귀환이라는 책 아세요?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난도의 위대한 귀환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데스 산맥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은 도저히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 인육을 먹는 행위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부조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리얼, 버라이어티한 삶인 것이에요. 책을 보아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책을 보아도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책은 삶에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힌트는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고민과 성찰입니다. 즉, 되새김질입니다. 깊은 사색이 가장 중요해요. 처절한 사투와도 같은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절한 사투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큰 기회란 큰 고민의 산물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근간에는 이런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요. 방해 지사라는 책의 저자 조용헌 선생을 만나서 저자는 크로스 체킹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 또한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정확한 검증을 해야 확신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저자는 매우 공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책에는 정보들이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런 때는 반드시 현장 검증을 해야 해요. 직접 가본다든지 당사자를 직접 만난다든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확신에 이를 수 있어요. 이상민 저자는 대학교 1학년 시절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해 3% 차이로 당선을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육지에 올라오지 않고 8개월 동안 제주도를 여행한 적도 있고 한 달 정도 직원 수 300명 정도 되는 기업의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일도 해보았다고 해요. 세 가지 경우 모두 경험을 통해 적지 않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 시대의 인물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생활하는 자체에 즐거움을 느꼈을 거라고 하는군요. 이것이 진정한 크로스 체킹이고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진짜 공부라고 해요. 저자가 책을 3,000권 읽은 비결이 뭘까요? 이상민 저자는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을 건너뛰어 읽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 한 장 전체를 1초에서 3초 내지 동안 쓱 읽으면서 훑으면서 읽고 넘기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책을 정독하는 편인데 이 사람 아마 non-linear reading 그래서 키워드 reading 이렇게 막 책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는 게 아니라 막 자기가 읽고 싶은 단어라던가 뭐 그런 것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저자처럼 책을 읽으면 하루에 3번에서 5번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하루에 책 한 권 읽는 것도 책이 얇거나 이제 내용이 심오하지 않은 책이 한 장에 이제 한 권만 읽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전 저자처럼 책을 아직 많이 읽지 않았으니 우선은 미심쩍지만 비판은 많이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20대에 주구장창 책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자가 20대 책에 올인해서 장래가 불안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독서를 한다고 해서 곧 집필을 해 책을 출간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책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저자를 채용할 회사도 마땅히 없었죠. 책을 출간하지 못하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었어요. 늘 이런 부담을 안고 저자는 책을 보았어요. 일종의 도박이고 상당한 모험이었죠. 독서는 권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이든 깊이 있게 이해하면 상당한 지식과 지혜가 쌓여요. 하나의 분야에 정통하게 되면 자신의 관점과 철학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도 자신의 관점과 철학으로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책도 똑같습니다. 10권, 100권을 읽더라도 생각을 많이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관점을 갖게 되어 나름의 철학을 형성하게 되면 강해집니다. 책의 권수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상민 저자는 왜 3,000권이나 읽었는지 의문스럽지 않나요? 이에 대해 저자는 책을 통해 세상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3,000권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나 3,000권 읽은 지금 생각해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일과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책은 평소에서 500권 정도만 읽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고 이상민 저자는 짐작하네요. 책을 본다고 해서 뾰족한 묘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1000권의 책을 읽고도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과 연결지어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독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주장해요. 독서는 가나해도 프라이드를 잃지 않고 일비하지 않는 힘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경제적인 형편이 당장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세상을 보는 눈을 갖추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어요. 우리 시대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내 마음에 자존감이 가득 차게 되죠. 어쩌면 책을 읽으면 미친 사람이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현실을 자신의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틀을 깨며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탄생시켜 살기 때문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삶은 이래야 해 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틀을 과감하게 흐트리고 자신만의 공식을 세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이번에 한 22번째인가 뭐 3번째인가 그죠?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시청 해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짧게 빠이바이 굿바이 차오 하겠습니다. 빠이.